감사합니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 것, 착한 것, 어떻게 저희가 분별,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아마 모 산체에서 상당히 많은 화두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가르침이 상당히 많은 걸 내려온 것이라 알고 있어요. 바른 것과 착한 것.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지는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른 것이 있고요. 바른 것과 유사한 다른 것이 있고요. 다른 것과는 또 별개인 착한 게 있어요. 바른 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것.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진 말이 바른 게 아닐까. 다른 것은, 바른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바른 것하고는 다른 게 바로 이게 착한 것이에요. 착한 것은 주고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이 삶은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병들어. 만물의 씨앗은 심고 가꾸니 열매를 맺지, 심어놓고 깎아주기도 안 오는데 열매를 따기만 기다리는 농부가 있으면 이 농부는 순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씨를 심는 만큼의 거름도 주고 가꾸고 노력한 만큼의 청기가 내려 비를 뿌리고 지기의 햇빛으로 인해 가지의 육생의 열매가 오는 거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근데 착한 애들은 안 그래요. 심성이 너무 고와요. 좋은 게 좋은 거래. 그래서 세상이 바르게 움직일 것 같으면 다르고 바르고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발 주고도 받지 못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원흉이 여기 있고요.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 손해보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들을 통해 분별을 흐트러버려 감성을 일으키잖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인가 우리 아버지는 이 자식들을 위해 새벽 일찍 나가 가게를 하시고 문을 열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왔는데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안은 난리 나는 것이죠. 무지 많아요. 근데 이 상태를 표적으로 돌이켜 보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그대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바르고 턱되게 그런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식들이 보는 견해이지 사회에서 경쟁자들이 함께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유독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셔야 될까? 정녕 그렇게 사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대자연이 잘못됐습니다. 부부지간은 반려자예요. 쌍방간에 잘못이 일어났다면 직접적으로 대자연은 잘못한 이에게 표적을 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이에게 표적을 가해갖고 잘못한 일을 깨닫게 하게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방송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너무나 미화를 시켜 진짜 그렇게 살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착하게끔 살아가게끔 분별 없이 살아가게끔 나만 손해보면 그만이래. 그래, 너만 손해보면 그만이라면 그대만 손해보셔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손해보게끔 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게끔 하는데 주고도 받지 못하면 왜 줬는데 받지 못할까?
그에 따른 행위를 분명히 뒤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 논법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아무나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기와 이기가 만나 하게 되는 게, 네 욕심과 내 욕심이 만나 그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나 하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제지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이게 행복으로 넘어가야 돼. 행복은 네 욕심과 내 욕심, 이기와 이기가 이태로 승화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사람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사랑하면서 싸우잖아. 내가 먼저 채우려고. 먼저 주는 법을 모르고 먼저 나의 아쉬움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증도 나고 물리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면 이 질리고 물리고 실증 나는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요. 사랑은 한다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뒤돌아보라고 했어요. 사랑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 그만큼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 주었나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은 밭에 씨앗을 잘 뿌려갖고 풍작을 이루는데, 어떤 일은 씨앗을 잘못 따고 같이 노력을 하는데도 말미암아 수확하는데 3분의 1이 차이 나니 4분의 1이 차이 나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경작하고 파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돌이켜보지를 못하잖아. 다른 것입니다. 착한 행위는 다른 것이에요. 내 속 편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사실 착한 행위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이 그러다 내 주머니에 다 비는 거고, 띄워줬다가 받지 못하면 상대방만 원망하는 거야. 나는 그런 가르침 안 가르칩니다. 설령 띄워준 거에 대한 걸 뒤돌아봐갖고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걸로 인해 상대방이 반성하고 크게 깨달을 것 같으면 손 안 대야 되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몰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당한 이가 당해줬으니 자기는 더 똑똑한 걸로만 생각해. 그래서 더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려요.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른 것, 그건 치우친 행위죠. 치우친 행위는 더 나쁠 것 같지만 이는 이미 치우쳤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치우쳤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이도 내 욕심으로 너한테 다갔으면 치우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고자 하는 게 바른 것이고, 주고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애초부터 받고도 주지 않은 것이 그런 치우친 행위인 것이에요. 이 분별 잊으면 안 됩니다. 파종하면 그 결과물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게 인간이라. 그게 생장수장 원리예요. 생장수장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깨치는 게 착한 것이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의심 좀 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있으면, 이 분별만 깨면 그다지 우리는 웃음기 잃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